거인의 힘, 무한 능력, 지은이 토니 로빈슨. 로빈슨 세계적인 연설가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 사준 이상 자기개발 비즈니스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혁신으로 이끌었다.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맥도날드, 더글러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CEO로부터 안드레 아가시나 그레노먼 같은 운동선수, 마이클 잭슨, 바네스 메시 같은 정석의 연예인,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현지 각 분야에서 정성이 오른 사람들의 멘토로 활약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선정기업 고객 코칭,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6인, 포브스 선정 100대 인사, 국제상공회에서 선정 세계 뛰어난 인물 10인, 세계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신화적인 베스트셀러 무한 능력,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이며 토니 로빈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개인의 조직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오디오 교육 시스템, 개인이 무한한 힘을 전 세계 2억 개 이상 판매해서 변화시켜온 카운슬러이기도 하다. 옮기는 김정준은 건국대학교 영문학을 전공했고 석사학위 성균관대 번역학과 등등 번역활동가이시네요. 거인의 힘 무한한 능력에 추천사가 아주 인물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보자. 새롭고 독특한 접근이다. 노벨 민설트 토론 천재성은 불가능 없다. 사이먼턴 박사. 구체적으로 영감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성공 기술의 강력한 엄청난 변화를 성공에 도움, 전문적인 목표, 감정적으로 또 로빈스 설득의 의사소통 전문가다. 심신통일 훈련, 리스트 전어, 감사의 말, 이 채널을 시도로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피터 애플범, 헨리 골든이 정력을 편집한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등등 어머니에게 저를 바칩니다. 탁월성 모델링하기 최고의 성공 공식은 리더십, 탁월한 향, 도전. 서문은 앤서니 로빈스, 토니 로빈스가 앤서니 로빈스, 이름이 같은 이름이구나. 토니 로빈스가 앤서니 로빈스에서 개명을 해서 무한 능력의 소문을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기뻤다. 무엇보다도 토니는 젊은 나이 전에 믿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작가다. 우리는 1985년에 1월 팜스프링스 관련된 그너바 호프 클래시로 폼에서 대회를 참가하고 있었다. 4시간 동안에 토니가 기업체 임원 또 등등등등해서 카리스마적인 또 고무적인 세미나였다. 토니는 숲을 걷기를 하나의 비유로 사용한다. 신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번째 이유는 토니의 무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그의 깊고 넓은 속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배운 것만큼 여러분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켄 블랜차드 박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소개의 말. 나는 평생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 촬영 순서가 되면 몸이 아파왔을 정도다. 그와 만나기로 했을 때 설레기도 했지만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NLP 신경으로 프로그래밍가 토니가 그것을 사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계속해서 전문가들로 도움을 받는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었다. 토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몸집이 커서 깜짝 놀랐다.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의 키는 2m에 육박했고 몸무게 역시 110kg에 가까워 보였다. 매 젊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고 그는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나는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까봐 긴장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대중연설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덧 새로운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감정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상담받는 약 40분 동안에 나는 즐거운 눈을 감고 토니의 말을 들었다. 그는 내 무릎과 손을 만져주면서 주기적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었다. 상담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는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
토니의 방법이 너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있다고 한다. 의사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환자들이 어쩔 줄 몰라며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게 된다. 내 평생에 공포증을 하는 시간 안에 사라지게 한 토니의 질법은 감정적,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다. 무한 능력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이슨 윈터스경 암세포 주기의 저자이다. 성공은 자주 많이 얻는 것이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에 공감하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인내하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면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 낳기, 정원 가꾸기, 사회하는 것, 나의 삶이 하나의 생명이라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렐프 월도 에머슨, 타골성 모델링하기. 대화의 왕 1장 삶의 진정한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토머스 헨리 헉슬리. 몇 달 전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 젊고 부자인데다가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TV 방송에 나오는 그를 의심이 관찰하고 이후에도 몇 주간 그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부터 공포증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영양사와 음식 작업을 논쟁하고 기업 이면을 교육하고 운동선수와 함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행복하고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5살 되지 않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청년은 3년 전무에도 10평 남짓한 독신자 아파트에 살면서 욕조에서 설거지를 했다. 정상보다 14kg이나 과체중인 똥꼬로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무한 성공의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을까? 토머스 헨리의 말인데요. 이렇게 토머스 헉슬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 남자가 바로 나이다. 나의 이야기. 하이방. 내 인생이 성공의 모범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나는 내 삶에게서 소개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내가 꿈을 현실로 바꾼 속도를 볼 때 엄청난 고마움과 경외심을 느끼지 않았었던 나는 특별히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루 사이에 놀라운 일을 내고 여전히는 상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티브 잡스를 보라. 정말 거다니는 가난한 층이었지만 가정형 컴퓨터에 대한 그래서 포천지 5위 기업에 선정되고 테드 터너의 경우는 어떤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매체인 케이블 TV로 제국을 건설했다. 브루스 스프링트와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연예계 종사자 등등 성공자들은 물론 힘이다. 힘은 매우 감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다. 이 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에 부정적인 느낌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갈망한다. 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는 힘을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힘은 우리가 못한다. 진정한 힘만이 계속 지속된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인식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인식하기도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의 뜻과 따라서 행동하기도 한다. 나에게 긍정적인 힘은 가장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힘은 우리의 삶을 가꾸고 인식을 형성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삶을 통제하는 힘은 다양하고 서로 모순적인 형상을 띠기도 했다. 흔히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1차적인 산업 문화가 아닌 소통 시대다. 우리가 양자 물량만큼 심오하든 불친하게 잘 팔리는 햄버거처럼 흔하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행 개념이 거의 매일 세상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의 흐름, 변화다. 이 새로운 정보는 책, 영화,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오늘날 그 힘이 열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 시대에는 그 힘을 왕위에는 갖기가 힘들다. 산업혁명 초기에 자본이 없으면 힘을 축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또 회사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전문 지식을 누구나 접할 수 있다. 서점, 도서관, 인터넷 강연에서 메가트렌드, 하버드, MBA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 영원한 다리 등 책에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사고만 필요하다면 어렸을 때 누구나 조랑말 한 마리쯤 갖고 있을 테고 지금은 모두 꿈꾸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행동은 모든 위대한 성공을 하나로 묶는다. 결과를 만드는 것도 행동이다. 지식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잠재적인 힘에 불과하다. 사실 힘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행동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할지는 자신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결정한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은 의사소통의 질이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말한 그리고 몸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고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이 쉽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과 달리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을 한다. 한 가지는 내적 의사소통이다. 우리 안에서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외적인 의사소통이다. 우리는 어느 음색, 표정, 자세, 신체적인 행동으로 외부와 소통한다. 의사소통 하나하나는 행동으로 연결되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은 힘이다. 의사소통 통달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존 F. 케네디, 토마스 제퍼슨, 마틴 루터 킹, 프랭클린 델러, 루즈벨트, 린스턴 처칠, 마트바 간디와 같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불행한 결과를 낳는 사례지만 히틀러도 생각해봐라. 이들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달인이라는 그래서 형태로 받아들인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그 감을 가지고 살아서 우울한 상태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우울함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인 다르게 해서 감정과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여기에 집중하면 곧바로 열정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느낌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내적인 소통의 어조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감정 상태를 만드는 특정한 자세와 호흡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시도해보라. 열정을 경험할 것이다. 연민의 감정을 갖고 싶으면 연민의 상태에 맞도록 신체의 정신적인 행동을 바꿔야 한다. 내적 소통을 관리하여서 감정 상태를 도출하는 것은 영화 감독의 연출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감독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작한다. 관객은 놀라게 하고 또 볼륨을 갑자기 높이거나 낮추고 특수 효과를 사용하기도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화면에서 음악, 조명 등을 조절한다. 감독 화면에 담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건에서 비극이 연출될 수도 있고 희극이 연출될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속 화면도 똑같아. 우리의 신체 활동의 토대가 되는 정신활동을 기술과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빛을 밝히고 소리를 높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화면을 어둡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다. 스필버그나 스코세이지가 영화 세트장을 운영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내로는 능수하게 다룰 수 있다.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 중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알거나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순간적인 가장 강력한 잔업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100년 전에 인간이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 미친 사람이나 정신 이장자,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5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서는 몽상가라고 생각을 받지만은 그러나 특정 기술과 기체 역학 법칙을 습득하면은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금 한 항공우주 회사에서는 10년 안에 사람들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0인 만에 운송할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몇 배의 보상이 될 것이다. 진론. 탁월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을 이용해서 시정열강 같은 길을 간다. 나는 이를 최고의 성공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아는 것,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바람은 항상 꿈에 그치고만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 능력을 발휘하여 행동에서 어떤 유형의 반응과 결과가 나오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다. 어떤 행동들이 목표에 더 가까이 더 멀리 데려가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대화에서는 일상의 습관에서든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정실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고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옮겼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사례를 보자. 그는 소련 조선의 나이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던 중에 7살이 되던 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견학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견학 코스에는 촬영 화면의 녹음이 이어지는 사운드 스테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스필버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렸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방문에서 깨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스필버그는 최고의 성공 공식을 따랐는가? 확실히 그랬다. 자신이 원하는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 대학교 바우라 블랙 학장의 사례를 살펴보자. 언젠가 학장이 되겠다고 꿈을 꿨던 젊은 그녀는 남자들의 주된 활동 분야에 뛰어들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 다음에 경력 쌓기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목표인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녀는 늘 바라던 일을 하기 위해 교수법, 연구 및 작문 기술을 습득해 나갔다. 자신의 신념 체계를 확장한 것이다. 접근 방식을 바꿔가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병행했고 미국에서 가장 근위 있는 로스쿨 중에서 한 곳의 학장이 되었다. 바우라 블랙 학장은 기존의 틀을 깨고 여러 단계에서 동시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최고의 성공 공식을 따랐을까? 물론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주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업체다. KFC를 창업한 샌더스 대령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고 어떻게 음식 문화를 바꾼 제국을 건설했을까? 창업할 당시에도 그는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레시피 정도만 알고 있는 다이어트꾼에 불과했다. 그게 전부였다. 현실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판명되었지만 샌더스 대령은 이 아이디어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자신을 후원해줄 사람을 찾아서 전국을 누볐다.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가며 식당문을 들였다. 109번이나 거절당했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났다. 누군가 좋아요 라고 말한 것이다. 대령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 이 레시피를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는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은 성공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뇌에 신호를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4일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부터 개인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사, 호흡, 운동법을 가르친다. 첫날에는 두려움과 힘으로라는 강좌가 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몇 가지 방식의 숯불 걷기를 행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숯불 걷기가 종교적인 신념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숯불 걷기를 할 때 이 행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다. 신념에 대한 체험이다. 가장 본능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확장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으며 가장 두려움과 한계를 자신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분리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결과는 필연적이며 확실하다. 성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주사위로 무작위로 굴리는 것과 다르다. 탁월성을 향해서 구체적인 경로이자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패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법을 풀 수가 있다.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불을 켜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스필버그와 스프링스턴의 공통점은 뭘까요? 존 F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람들과 무엇을 공유했기에 그렇게 심오하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기업가 테드 터너는 가수 티나 터너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야구 선수 피트 로저와 로널드 레이건은 어떤가?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은 일의 모든 능력을 쉴 새 없이 쏟아부었을까? 물리적인 많은 원인이 있다. 그들에게 내부에서 배양한 성격 특성, 즉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같은 힘을 주는 특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음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촉발 메커니즘 7가지이다. 첫 번째, 열정이다. 두 번째는 신념이다. 세 번째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가치관이다. 첫 번째 특성, 언급한 모든 목적 의식을 갖고 열정으로 그래서 신념으로 신앙의 힘, 믿고 믿음의 법칙. 그래서 전략은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전략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모든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고용주라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원만 있는 것은 충분치 않다. 전략. 네 번째는 가치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애국심, 자부심, 관용, 자유에 대한 이런 가치관.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웨인, 폰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런 특성들이. 다섯 번째는 활력이다. 활력은 브루스 스프링 또 티나 터너가 공연에 보여주는 엄청난 열정과 헌신수가 있다. 레이건과 캔서린 헵번의 활력일 수도 있다. 활력. 그 다음에 친화력이다. 성공한 사람은 공동적인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연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소통 능력의 정복이다.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 소통의 법칙.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읽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만 빼고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 원고는 책 2권 분량이 또 2권으로 나누고 먼저 한 권을 출간하고 다른 하나는 1년 후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내 목표는 독자에게 최대한 빨리 현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따로 내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서 책을 사는 사람 중에서 첫 장을 끝까지 읽을 비율은 10%가 안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읽지 못할까 걱정이 됐다. 처음에는 통계자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다른 자료들이 생각났다. 미국 국민의 3% 미만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또 10% 미만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놓는다고 한다. 미국 여성의 35%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지방정부에서 2쌍 중에서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다. 텍사스의 소교재벌 벙커인트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성공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것을 생각을 한다. 이번 장에서는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행동을 해보자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